네, 세무사님 오늘은 부채 출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너 CEO가 그 개인 명의 자산, 그러니까 뭐 특허나 뭐 보험, 금융상품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법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수금이 법인 입장에서는 미지급한 거니까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출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인의 이제 자산을 팔아가지고 네.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뭐 네. 특허권이라든지 네. 팔면서 바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대표이시고 네. 또 이제 회사 사정에 따라서 바로 현금 유동성이 어려울 경우에 맞아요. 잠깐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부채로 달려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회사에다가 진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도 부채로 계산될 수 있겠죠.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까 대표님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건데, 네, 맞습니다. 만약 분식회계의 결과로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수금이라는 것은 대표님께서 돈을 법인에 넣어서 발생되거나 네. 그리고 어떤 뭐 미지급이란 이름으로 네.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데 네. 분식회계 결과로 또 네.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왜 회계의 대원칙인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된다는 그 원칙 때문에 발생되는 네.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된다면은 네. 이제 대변 쪽에 수익을 줬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매출 1억이 잡히고 네. 이 매출 1억으로 대가를 무엇을 받았느냐 네. 라고 해서 이제 차변에 적히게 되는데 네. 매출 채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바로 돈을 받으면 현금이나 네. 보통 예금이 차변에 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 대변에 나오는 매출, 수익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매출 채권이라든지 네. 현금은 들어온 게 명확해요.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예금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차변 대변이 안 맞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매출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만한 대변에서 부채로 계산. 대변에는 수익 말고 부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적히게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비용을 처리할 때도 또 문제가 있는데 네. 가공 비용, 매출을 누락해서 가지고 세금을 탈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용을 늘려가지고 세금을 탈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비용 처리가 없다면은 회계 처리가 나올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나는 오른쪽과처럼 이제 차변에 비용을 줬도록 돼 있거든요. 지급수수람 이름 명목하에 아니면 뭐 기타 비용으로 1억을 넣고 싶은 것인 거죠. 네. 그럼 대변에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네.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니면 현금으로 뭐 보통 예금을 지급했다, 미지급했다, 네.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네. 나갈 게 없겠죠. 네. 이제 비용인데 보통 예금이 나올 게 없으니까 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게 반복되면은 가수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수금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가수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재무손해액에 마이너스 요인을 네, 맞습니다. 끼치는 거잖아요. 네,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네. 개념 과목이고요. 그것 때문에 재무 구조, 부채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부채 비율이 안 좋아지니까 네. 대출에도 악영향이 있고요. 신용심사도 안 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람은 가수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대출이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거 거 말고도 꼭 네. 대출이 아니더라도 조달청이라든지 네. 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에는 재무 건전성을 따지도록 돼 있거든요. 되게 많이 보죠. 네, 여기서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네. 미지급해가지고 네. 가수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네. 탈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수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까지는 아닌데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살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채이지만은 네. 개인 입장에서는 그 채권이거든요.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것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세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가수금이 탈세의 흔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상속세 문제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오너 CEO 그 상속 사건에서도 가지급과 가수금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나 실제 그 소명 자료 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만들어내기가. 네. 그래서 세금 문제랑 바로 이제 직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액자산가들 사건보다 중소기업의 오너시효 상속세 문제로 많이 잡힌다는 게 주요 원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가수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수금도 네. 부채이고 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대표한테. 정상적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요, 자, 비용을 적게 부담했습니다.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비용을 덜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액은 더 높아지겠죠. 따로 제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하면서 네. 저가로 대가를 받으면은, 네. 무상으로 대가를 받으면은 그 시가를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자 소득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리로 받거나 네. 무상으로 이자를 안 받아도 네. 따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없는데요. 네. 문제는 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전 증여를 합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상속인은 네. 10년, 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의 네. 증여재산을 더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증여잖아요, 사실상. 네.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지만 네.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5년간 증여한 이자가 네. 사전 증여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상속세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그렇죠. 돈은 없는데 네. 사실상 돈 받은 걸로 상속세 계산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법인 주주 입장에서도 좀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부모님께서 자녀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 네. 가소금을 얻었습니다. 바로 주면은 증여세가 나오니까 네. 법인으로 통해서 뭐 사업자금이라든지 우회적으로 주는 거죠. 네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주주당 이익이 1억이 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으로 자금을 그냥 줬다 하면은 뭐 자녀 혼자 주주로 되어 있다 하면은 1억만 넘어도 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금 대여일 경우는 이자를 증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 규정을 역산하게 되면은 대략 25억 정도 돈을 빌려줘야지만 증여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자를, 적정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네. 큰 우려를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가수금 자체가 있다는 것이 좀 네. 문제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입찰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많이 네,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수금. 네. 그렇다면 이 가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방법별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인이 부채고 그럼 네. 갚아야죠. 갚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렇죠. 현금 유동성이 뭐 사업 자금도 써야 되고 네. 뭐 풍족하면 괜찮은데 네네. 이제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반대로 회사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낼 돈이 있다면 동일인에게 네. 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근데 보통 이게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바로바로 상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요. 네. 그럼 이 둘도 아니면 네. 뭘 해야 되냐? 네. 출자 전환입니다. 오늘의 주제. 네, 오늘 주제 출자 전환입니다. 네. 출자 전환이라는 건 뭐냐? 네. 가수금을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요.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언론 보도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제 뭐 좀 어려운 회사들이 부도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산업은행이라는 직구들이 네. 돈을 빌려줍니다. 네. 채권단으로서. 그 채권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출자 전환합니다. 음. 주주가 되어서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용도로 요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효과를 보게 되면요. 네. 예, 갚는 방법하고 상계 처리 방법은 부채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아. 근데 출자 전환은 네. 부채도 떨어지는데 네. 자본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부채가 주식으로 되는 거니까 네. 분자했던 게 분모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효과가 거의 제곱으로 되기 때문에 네.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도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래서 어쨌든-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출자 전환하는 이 방식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재무조정 효과에 엄청 크게 가장 큰 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가수금을 갚고 끝내는 것보다 지분화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세무사님 말대로 네.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은데 뭐 네, 이익금을 그렇습니다. 한다거나 환원한다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거나 가업승계를 뭐 이런 면에 더 유리한 것 같은데요. 재무구조가 확실히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도 됩니다. 회사의 유동성이 일단 딴 데 쓸 때가 있거나 현금이 없다면은 네. 갚는 방법 갚지 않았고 그냥 주식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뭐 가업 상속 증여 특례라든지 증여 뭐 상속 특례라든지 여러모로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 전환을 하는 이유가 부채 비율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본이 올라가고 네. 자본금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특히나 건설 면허를 볼 때 실질 자본금 말고도 법정 자본금도 보도록 돼 있거든요. 법정 자본금도 사실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아니면은 그 커트라인보다 높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화에 따라서. 아. 그것 때문이라도 네. 부채 비율도 낮추고 네. 자본금 자체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부채 출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이 있다면은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출자 전환을 위한 등기 과정에서 등기소 요구 조건이 좀 강화돼가지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지역마다 또 이제 관할 등기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로는 이제 네. 단순히 이제 예전에 이제 가수금이란 것이 여러 건이 쌓여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한 건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예전엔 그냥 뭉뚱그려서 한 건으로 그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넣었는데 네. 이제는 각 건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보여주고 아. 거기에서 대조가 건건이. 가는, 네, 건건이 금전자 소비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실제 돈이 들어간 게 맞느냐 네. 통장 내역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방금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만약에 미작성된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뭐 미작성돼 있다면은 소급이라도 네.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작성하도록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잠깐 일시에 갚은 다음에 네. 다시 일시에 빌려서 한 건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한 건이면 되니까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가성감수인 경우에는 네. 통장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뭐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등기소나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네. 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네. 실제 돈이 들어간 내역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수금 출자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법무적인 등기행위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신주 발행할 때 정관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관에서 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 그 주식수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출자 전환하려는 부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고요. 네. 제3자 배정 규정이 존재하는지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가수금이 보통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이 출자 전환하면서 뭐 100% 1인 주주가 아니라면 다른 주주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해야겠고 또는 부모님께서 넣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가수금을. 그렇죠. 그럼 부모님은 주주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제3자 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이 제3자 배정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3자 배정 네. 규정이 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그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법무적 등기 행위에 대해서 그 정관 항목도 이렇게 변경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채 출자 전환에 대한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